총선 이후 호주에서 주택 구매가 더 쉬워질까요? 집값을 인위적으로 하락시키겠다고 명시적으로 약속한 적은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집값 떨어지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2025년 하반기부터 2026년 초까지 주택 가격이 약 6에서 15%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미래프로퍼티 그룹입니다. 데이비 시장님, 지난번 영상에 야당, 여당 대표 부동산 포트폴리오 이후 많은 구독자분들이 댓글과 문의로 바쁜 한 주 보내셨던 것 같으세요? 네, 맞습니다. 유튜브 때문인지 많은 분들이 알아봐 주시고, 제가 MBTI 대문자 I인데 지금 유튜브 때문에 현타와 기빨림이 동시에 찾아오고 있습니다. 지난주 촬영 갔다가 리프트에서 고객분 이제 한번 뵀는데 여러 가지 질문 해주셨는데 꼭 연락 주세요. 제 번호는 0404 땡땡땡 땡땡땡입니다. 최근 노동당에서 주택가격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을 내세우면서 선거에서 승리를 했잖아요. 네. 과연 그 정책이 실현이 될 수 있을지, 총선 이후 호주에서 주택 구매가 더 쉬워질까요? 노동당의 이제 관련 정책들을 제가 이제 큼지막하게 조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5% 계약금 제도 확대, 두 번째로는 이제 헬프 투 바이예요. 헬프 투 바이 공유 지분 제도가 있고요. 세 번째로는 이제 10만 채 신규 주택 건설 계획이 있고, 마지막으로는 호주 주택 미래 기금이라 해서 하우징 오스트레일리아 퓨처 펀드, 이렇게 네 가지를 크게 나눌 수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노동당이 추진 중인 5% 계약금 제도, 과연 이 주택 시장에 긍정적일지 아니면 부작용이 더 클지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하겠습니다. 젊은 사람들이나 뭐 이제 무주택자들 분 사이에서는 기대가 정말 크죠. 하지만은 전문가들, 경제학자들 사이에서는 또 우려도 만만치 않더라고요. 네. 일단 제도부터 정리를 하면 핵심은 이거예요. 430억 달러 규모의 호주 주택 계획이 이제 Home for Australian Plan에서는 10만 채의 신규 주택이 건설이 포함이 되어 있고, 이 주택들은 첫 주택 구매자들에게 우선적으로 배정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첫 주택 구매자들이 집값의 기존의 20% 디파짓이 아닌 5% 계약금으로 주택 구매가 가능해지고, 전체적인 계획에는 추가적으로 임대 보조금 인상과 그리고 공공주택 건설 확대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대출보험료 렌더스 모기지 인슈런스 면제되니까 이거 평균적으로 따지면 뭐 2만 불 정도 절약이 되는데, 이거 정말 큰 금액이죠. 그렇죠. 게다가 이제 소득 기준이 없고 집값 상한선이 따로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누구든 조건만 맞으면 이용 가능하다는 게 파격적이죠. 근데 문제는 이게 오히려 시장을 이제 더 과열시킬 수 있다는 거죠. 경제학자 사울 에슬레이크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더 많이 돈을 빌릴 수 있게 되면 결국 집값이 오를 수밖에 없다. 근데 이건 경제학자가 아니더라도 상식적으로 누구나 알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래서 저도 사실 그 말에 동감은 해요. 왜냐면 제도가 시행되는 건 2026년인데 입주는 빨라야 그 뒤로부터 2027년, 2028년이잖아요. 그 사이에 이제 수요가 폭증을 하면 오히려 가격만 오를 수 있다는 우려 충분히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현재 이제 미디엄 프라이스 중간 가격 82만 달러짜리 집을 이제 5% 계약금이면은 차만 1,000달러면 살 수 있어요. 이거는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서 정말 20년 전에나 가능했던 일들이 지금 일어나는 거거든요. 사실 이 첫 주택 구매자들이 몰리게 될 프로퍼티 매물들은 그 인베스터 센트릭 프로퍼티, 즉 50만 불대에서 70만 불대 이 사이에 투자자들이 선호하는 이제 이런 매물들이거든요. 이런 매물들이 이제 접근 가능성이 좋기 때문에 구매의 드라이브가 양쪽에서 몰리게 되고, 이렇게 되면은 밑에 있는 부동산 가격대부터 가격 상승의 압력이 이제 작용을 해서 고액 부동산까지 이제 영향이 가파르게 미칠 수밖에 없죠. 그러면 결국 집값은 빠르게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이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다가 이제 관세 전쟁의 영향까지 호주 경제에 미치게 된다면은 장작불에 이제 휘발유를 붓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사실 자금 문제이기도 해요. 왜냐면 430억 달러나 되는 계획인데 정확히 돈이 어디서 어떻게 나올 것이에 대해서인데 뚜렷하게 이제 아직은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뭐 다 저희 주머니에서 나오겠죠. 그런데 이제 조금 흥미로운 게 이 first home buyer만을 위해서 10만 채 집 지어주겠다는 공약에 배정된 금액이 이제 100억 달러인데요. 네. 단순 계산을 해봐서
100억 달러 나누기 10만 채 하면은 한 채당 예산이 10만 불이 나오더라고요. 이거는 조금 현재 물가를 고려했을 때 조금 현실성이 없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아무튼 알바니지 총리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수요와 공급을 동시에 늘릴 것이다. 특히 젊은 세대에게 공정한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이렇게 말이죠. 그리고 이제 이미 약 2,000채 정도가 완공됐고 현재 28,000채가 공사 중이라는 점도 강조했어요. 그 공급도 함께 이제 준비하고 있다고는 했어요. 하지만 10만 채까지는 뭐 가려면 아직 갈 길이 멀고 또 그 사이에 시장이 어떻게 반응할지가 변수입니다. 네. 사실 알바니지의 노동당은 주택 정책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이것이 양날의 검 같은 약간 딜레마와 역설들이 있습니다. 네. 지금 호주의 부동산 가격은 너무 올라 있고 이것이 이제 사회적인 문제인 것은 맞지만 지금 현재 호주 유권자의 70%가 주택 소유자인데요. 이 사람들은 집값 떨어지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네. 누가 자기 집값이 떨어지는 걸 원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집값을 인위적으로 하락시키겠다고 명시적으로 약속한 적은 없습니다. 대신 주택 소유 기회의 확대, 공급 증가를 통해서 주택 시장의 접근성을 개선하겠다. 이제 그런 이제 목표를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이 공약이 주택 소유한 유권자, 또 주택을 소유하지 못한 유권자의 표심을 둘 다 공략한 것이죠. 일석이조 공약이네요. 그렇죠. 떡 먹고 알 먹는 거죠. 또 한번 쳐보세요. 도랑 치고 가재 잡고 발 담그고 물구경하고 마당 쓸고 동전 줍고. 님도 보고 뽕도 따고 일타 쌍피. 네. 네, 여기까지 네. 하겠습니다. 네. 배틀은 여기까지. 네. 어쨌든 다시 이제 주제로 돌아오면은 젊은 세대들과 이제 무주택자들이 네. 집을 사기 어려우니 공급을 늘리겠다. 이제 이렇게 정책을 내어놨는데 이 정책이 또 이제 집값을 또 올리게 되는 것이죠. 한 가지 딜레마는 집값이 너무 비싸서 집을 사기 어려우니 주택을 공급해야 하는데 또 집값 상승이 없다면 빌더 유입이 되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이 부동산 가격 상승에 여력은 있어야 한다. 뭐 이런 어떤 구조적인 문제를 호주가 가지고 있는 거죠. 요약하자면 이 제도는 정말 큰 기회일 수 있지만 잘못 접근하면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는 거예요. 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르면 첫 주택 구매자 지원 정책과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가격 상승 압력으로 2025년 하반기부터 2026년 초까지 주택 가격이 약 6에서 15%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의 핵심은 균형과 타이밍이겠습니다. 수요만 너무 또 자극하면 위험하고 공급이 또 뒷받침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호주 총선 이후 노동당 당선으로 주택 구입이 더 쉬워지게 여러 가지 제도들이 나왔는데요. 앞으로 호주 부동산 어떻게 될까요? 기회와 리스크가 동시에 공존한다고 볼 수 있겠죠.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조택구할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아요, 댓글,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아요, 댓글, 구독과 알림 설정.